안녕하세요.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. 우리가 살다 보면 몸이 불편해질 때도 있고 건강하지만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혹시라도 치료받아야 할 부분은 없는지 체크해 보곤 합니다.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도 있고 개인적으로 따로 받는 건강검진도 있습니다. 누구에게나 건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. 이제부터 병원에 가는 누구나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. 23년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합니다.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하는데요. 전 국민 모두에게 해당합니다. 앞으로는 그냥 다 됩니다. 앞으로 병원에 가서 꼭 이렇게 하세요.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세요.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. 병원을 방문할 때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간단하게 진료를 보는 거라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필요한 검사가 많아서 초음파, CT, MRI 등 세밀한 검사를 진행하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. 오늘은 먼저 병원비에 대한 내용을 안내 드릴게요. 살면서 누구나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. 특히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. 고혈압, 당뇨 등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그에 맞게 적절한 약을 조제해서 꾸준히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? 이렇게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는 분들은 약간 못지않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 병원비입니다. 그럼 여러분이 그동안 몰라서 더 내고 있던 병원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. 통상 병원의 규모에 따라 병원비도 달라집니다. 1차 병원보다는 2차, 3차 병원의 병원비가 더 비쌉니다. 1차는 동네 의원급, 2차는 종합병원급, 3차는 상급 종합병원급입니다. 보통 평소에 가장 많이 방문하게 되는 곳이 1차 병원이지만 때로는 정밀한 진료와 검사를 위해 2차, 3차 상급 병원을 방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. 어느 병원이든 병원 진료와 검사 등을 마치고 병원비 영수증을 받았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많이 나온 것 같다고 생각해 보신 적 한 번쯤 있으시죠? 이건 아마 동네 병원에 다니는 분들이 한 번쯤 더 잘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주기적으로 자주 가는 동네 병원인데 저번에 냈던 병원비보다 조금 더 오르는 것 같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. 이럴 때 이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. 내가 병원에 몇 시에 갔는지, 무슨 요일에 갔는지입니다. 병원 진료 시간 내에만 방문하면 큰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. 병원에 방문한 시간과 요일에 따라 내가 내는 병원비가 달라집니다. 일반적으로 야간 진료나 주말 진료의 경우는 병원비가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병원에 일찍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? 진료 시간에 맞춰서 일찍 가서 빨리 진료를 보고 하루를 시작하려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하지만 병원에 일찍 가서 진료를 볼 경우에도 병원비를 더 낸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? 병원마다 진료 시작 시간이 다릅니다. 어떤 곳은 9시, 8시, 8시 30분 등 다양한데요. 8시, 8시 30분에 진료를 시작하는 곳이어서 보통 이 시간에 딱 맞춰가서 진료를 보는 분들은 다음 내용도 꼭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병원비 할증이 붙지 않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.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,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입니다. 이외의 시간의 경우는 평소보다 20에서 30% 병원비 할증이 붙습니다. 그리고 동네 의원의 경우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에도 할증이 붙습니다. 동네 병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예를 들어서 8시 30분에 진료를 볼 경우에는 어떨까요? 병원에 사람이 늘 몰려서 진료 시작 시간에 딱 맞춰서 진료를 보려고 일찍부터 서둘러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오전 9시 이전에 진료를 보는 경우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의 30%가 가산됩니다.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.
바로 8시에 진료를 접수했고 9시 이후에 진료를 본 경우입니다. 몸이 아파서 일찍 병원에 가서 8시에 접수를 했지만 사람이 많아서 실제 진료를 본 시간은 9시 이후일 수도 있는데요. 접수 시간이 아니라 진료 시간 기준으로 할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. 생각보다 해당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다음번에는 약값 관련된 내용도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. 다음은 앞으로 전 국민 병원에 가서 이것 그냥 다 된다는 내용인데요. 23년 하반기에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합니다.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는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검사를 받고 적절한 약을 처방받고 치료를 받기 위함입니다. 그런데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. 병원을 한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 방문해야 할 때입니다. 병원의 규모 때문에 검사가 어려울 때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또 다른 병원에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. 이렇게 병원에서 병원을 옮길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죠. 바로 나의 건강 기록 정보입니다. 그동안 병원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진료 기록과 검사 기록입니다. 보통 다른 병원으로 추가 진료를 받으러 갈 때 옮기기 전 병원에서 여러 가지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옮길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. 대표적으로 CT, MRI 등 영상 기록이 있는데요. 생각보다 이런 서류를 병원에 방문해서 발급받고 다시 또 다른 병원에 제출하는 과정들이 쉽지 않습니다.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절차들이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어르신들이 아니더라도 따로 시간을 내서 방문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의료기관에 자신의 의료 정보를 전송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. 그리고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또 다른 의료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. 즉, 지금까지 본인이 직접 서류를 A병원에서 발급받고 B병원에 제출해야 하는 과정을 더 이상 거치지 않고 본인이 동의하면 A병원에서 B병원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. 환자 정보, 진단 내역, 영상 검사, 수술 내역, 의료기관 정보, 약물 처방 내역, 병리 검사, 알러지 및 부작용, 진료의 정보, 진단검사, 기타 검사, 진료 기록 등 12개 항목 전송이 가능해집니다. 23년 하반기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.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개인 의료 데이터를 나의 건강기록 앱을 활용해서 본인에게 제공하고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 등의 자기 데이터를 전송 및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영상검사의 경우는 현재 검사 일시, 검사 소견 등만 확인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제공되는 내용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진료 이력, 건강검진 이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약 이력,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이력 등 의료정보도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과 연계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. 또한 앞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을 때 나의 건강기록 앱을 통해서 본인의 의료정보를 의사에게 직접 보여주며 공유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앞으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추가로 전해지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